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브라질에 0대5로 참패한 가운데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는 14일 파라과이전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감독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 선수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면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카를 안첼로티 감독과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신랄하게 비판한 인터뷰가 화제를 모으며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브라질의 A매치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경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세계 랭킹 6위 브라질에 0대5이라는 굴욕적인 스코어로 완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브라질과의 상대 전적에서 1승 8패로 열세를 이어갔고 특히 홈에서의 이런 대패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A매치 137경기에 나서 차범근과 홍명보를 제치고 한국 남자축구 역대 최다 출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지만 그날은 최악의 참패를 당한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브라질의 카를 안첼로티 감독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사용한 3백 시스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한국이 3백을 세우며 중앙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했지만 그 부분에서 미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테방이 측면에서 벌려줘서 수비 간격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브라질이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직격탄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5차례나 우승으로 이끈 세계 최고의 명장이 한국의 전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안첼로티 감독은 한국이 강팀이 되기 위한 길을 묻는 질문에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오늘처럼 강도 높은 경기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수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브라질 대표팀을 맡았을 때 첫 번째 임무는 항상 팀으로 경기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팀으로 경기하지 못했다는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날 한국은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유기적인 연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안첼로티 감독은 한국 선수 중 가장 인상 깊은 선수를 묻는 질문에 손흥민을 꼽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스타 플레이어이며 한국에도 중요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오늘 대패한 이유는 브라질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고 명장조차 인정하는 손흥민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손흥민도 홍명보 감독의 전술 아래에서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브라질의 간판 스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역시 경기 후 믹스존 인터뷰에서 비니시우스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랫동안 최정상급 활약을 펼친 위대한 선수이며 자신 또한 그를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비니시우스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세우는 한국의 전술 운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공간을 활용할 때 가장 위협적인 선수인데 중앙에 고립시켜 놓으니 그의 장점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100골을 넘기며 전성기를 구가 중인 비니시우스 선수의 이러한 발언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이해도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손흥민 선수가 다른 감독 아래에서 뛰었다면 오늘 경기가 0대5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공개적으로 한국 감독의 전술을 비판한 이 인터뷰는 한국 축구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으로 들어간 손흥민 선수는 동료 선수들 앞에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격양된 목소리로 감독의 전술과 팀 운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는 동료 선수들에게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는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다음 날인 11일 손흥민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서한을 통해 14일 파라 이전 출전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홍명보 감독이 경질되지 않으면 향후 대표팀 차출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서한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15년간 태극마크를 달며 조국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현 감독 체제에서는 더 이상 대표팀이 발전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국민들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감독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대표팀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한 주장 선수가 감독 경질을 요구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보이콧 선언에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11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손흥민 선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협회는 손흥민 선수가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으면 징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11일 훈련 후 기자들과 만나 손흥민 선수의 보이콧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의 주장입니다. 주장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브라질전 패배는 아쉽지만 전술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0대5 대패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팬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보이콧 선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홍명보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첼로티 감독과 비니시우스의 인터뷰가 알려지면서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경질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한쪽에, 손흥민 선수와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한쪽에 있는 전례 없는 대립구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회는 자존심을 걸고 홍명보 감독을 끝까지 밀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 선임은 협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 선수의 요구 때문에 감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협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여론을 무시한 발언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홍명보 감독의 경질을 원하고 있음에도 협회는 자신들의 체면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 측은 홍명보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홍명보 감독이 물러나지 않는 한 앞으로 국가대표팀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감독 교체 문제를 넘어 축구협회 개혁이라는 더 큰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13일까지 손흥민 선수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파라과이전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 축구 역사상 최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드컵을 치른다면 조별리그 탈락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축구계는 손흥민 선수의 외침에 귀 기울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한국 축구를 위기로 몰아넣을까요?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굳은 날씨 속에서도 경기장에 찾아주신 많은 팬분들과 취재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패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 팀의 현재 위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독으로서 경기 운영이나 전술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으셨는지요? 특히 상대에게 너무 쉽게 공간을 내주고 실점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선 저희는 브라질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전술적인 플랜 A와 플랜 B를 마련했으며 선수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수비 조직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그림은 분명히 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그 계획을 100% 구현해내는 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났지만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약속된 움직임이나 공간 제어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감독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술은 완벽했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틈들이 강팀과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투지나 정신력이 브라질 선수들에 비해 다소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선수들의 오늘 경기력, 특히 집중력이나 역량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선 정신력과 투지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가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강한 정신력을 경기 전반에 걸쳐 꾸준하게 유지하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선수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지만 마지막 패스나 슈팅 단계에서 침착함을 잃거나 혹은 상대의 압박에 당황하여 볼 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력과 침착함은 단순히 훈련만으로 채울 수 없는 선수 개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달린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서 브라질과의 격차를 느꼈습니다. 감독은 선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이지만 그 잠재력이 경기에서 발휘되려면 선수의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패였는데 감독으로서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에 대해선 팀의 패배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코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전략적인 판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선수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하며 브라질전에 임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강팀을 상대로 어떤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수들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전술적인 완성도와 더불어 선수들이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멘탈리티와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패배를 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답답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던 홍명보 감독. 아니, 홍 아저씨, 아직도 가장 큰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역대 최고 골잡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이 생각하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골잡이는 누구인가요? 라는 주제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PL 최고의 골잡이를 논할 때 엘링 홀란드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그가 역대 최고일까? 라며 축구 전문 기자 알렉스 케이블이 선정한 전설적인 골잡이 15명을 소개한다. 이제 팬들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단에는 엘링 홀란드를 비롯해 세르히오 아구에로, 앤디 콜, 디디에 드로그바, 티에리 앙리, 해리 케인, 프랭크 램파드, 마이클 오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모하메드 살라, 앨런 시어러, 위트 반 니스텔로이, 로빈 반 페르시, 제이미 바디, 손흥민 등 총 15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팬들의 눈길을 가장 끈 인물은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10년간 활약하며 454경기 173골 98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미 구단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푸스카스상 수상자이자 2021년도 시즌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PL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커리어 대부분을 스트라이커가 아닌 좌측 윙어로 소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잠시 최전방 공격수로 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즌을 측면 공격수로 소화하며 득점과 도움을 모두 생산했습니다. 그럼에도 PL 사무국이 그를 역대 최고의 골잡이 후보로 포함시킨 것은 그의 골 결정력과 경기 영향력이 이미 전통적인 스트라이커 범주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손흥민을 골잡이로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EPL 무대에서 쌓아 올린 실적이 정통 엘리트 공격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손흥민은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LAFC로 이적한 뒤에도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BC는 만약 완벽한 이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손흥민의 LAFC행이 그중 하나일 것이라며 손흥민은 미국에서도 자신이 왜 세계적인 공격수인지 증명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